우리가 지난 시간에 W 블록과 X 클립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인서트 명령어 일부하고 X 레퍼런스까지 할 겁니다. 자, 인서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우리가 여기 블록 목록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이 버튼, 브라우저라는 버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렇게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도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그러니까 도면을,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을 현재 도면으로, 블록으로 들어옵니다. 블록으로 이렇게. 블록으로 불러들이는 명령어, 그게 인서트의 바로 여기 브라우저 기능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X 레퍼런스 명령어로 불러오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있는 파일을 현재 도면으로 불러오는 명령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인서트와 X 레퍼런스. 인서트는 블록으로 만든 것을 불러올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도면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X 레퍼런스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게 X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외부에 있는 도면을 참조하는 참조 도면이에요. 자, X 레퍼런스라고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바로 여기 attach dwg라고 하는 바로 이 파일입니다. 이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attach dwg를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블록 모양이 나오고요. 자, 오픈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다. 파일 이름, 그러니까 블록의 이름, 브라우저, 즉 블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 그러니까 크기, 위치, 회전, 단위. 자,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바로 얘가 문제가 됩니다. 패스예요. 풀패스입니다. C 드라이브에 어디, 얘를 이렇게 기억을 해버립니다. 풀패스로 놓고 그리고 OK. 자, 인서션 포인트가 나오네요. 제가 클릭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에러 난 건데요. 파일이 에러 났을 때 이렇게 뜨는데 X 레퍼런스 해당 파일이 없다고요. 왜 두 개가 들어왔을까요? (181번이) 있는 건데 자, 파일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됐네요. 자, 보이시나요? 파일이 흐릿하네요. 이렇게 파일이 불러지네요. 자, 한번 불러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불러옵니다. X 레퍼런스 파일은 되게 이렇게 흐리게 나와요. 아주 흐리게, 이렇게 아주 흐리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X 레퍼런스 이 메뉴 안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 블록 이름이 181번이고 여기 세이브 패스가 181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181번 파일을 오픈해 보죠. 자, 이렇게 얘가 181번 파일입니다. 자,
지금 똑같이 작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원본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원본에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장. 인서트 한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인서트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순간 데이터가 끊어지거든요. 불러와서 들어왔거든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내 컴퓨터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파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링크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엑스레퍼런스는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화면 하단에 이렇게 떠요. External Reference File has changed. 외부 참조 도면이 변경되었습니다. Reference File has changed. 변경되었습니다. And may need reload. 당신은 리로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리로드가 됩니다. 그러면서 변경된 내용이 들어와요. 다시 볼까요? 이번에 지워보죠.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렇게 우하단에 뜨지만 여기도 이렇게 떠요. Need Reloading. 다시 불러오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리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이 바뀌게 돼요. 한번 해보시죠. 엑스레퍼런스 명령어는요, 주로 건축 쪽에서 많이 쓰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소규모 공사보다는 대규모 공사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건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복개천 주변에 이제 7층짜리 건물을 짓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원래 이제 공사를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집안 검사를 해요. 그래서 집안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이제 위치를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팠는데 막상 땅을 파보니까 이게 안반층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별거 없겠거니 그러고 안반을 평소대로 이렇게 두들겨서 발파를 해서 깼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건물이 들어갈 자리가 제일 골목 끝자리였고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집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열 몇 집에서 다 사람들이 도망 나온 거예요. 집 무너진다고. 알고 봤더니 그 안반층이 그 전체를 다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반을 잘라내는 공법도 바뀌어야 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둥의 위치가 바뀌게 된 거죠. 7층짜리 건물에 기둥이 7층까지 똑바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 때문에 기둥의 위치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기둥의 위치만 엑스레퍼런스로 만들어 놓고 혹은 이렇게 평면도만 엑스레퍼런스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위치를 바꾸게 되면 나머지 7개 층의 평면도가 한 번에 쭉 바뀔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엑스레퍼런스는 도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도면이 완성되지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좀 바꿔줘. 여기 벽 좀 밀어줘. 이거 창문 좀 당겨줘. 이럴 때 엑스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레퍼런스 때문에 그 도면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개의 파일에서 동시에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엑스레퍼런스의 사용 목적입니다. 자, 엑스레퍼런스 명령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이브 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이브 패스 보이시죠? 현재 얘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G 드라이브까지 써요. C, D, E, F, G 이렇게 5개의 드라이브를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긴 D 드라이브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G 드라이브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얘가 뭘 찾아요? G 드라이브에 181.dwg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G 드라이브가 있나요? 없죠. 그럼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파일이 없습니다라고.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디태치하고 다시 어태치. 자, 똑같이 181번을 불러오는데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오픈. 알아? 안 되네. 일단은 불러보죠. 자, 이렇게 181번을 그대로 불러왔고요. 제가 이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여기다가 엑스레퍼런스라고 하고 저장했습니다. 자, 파일 두 개 다 끄죠. 그리고 자, 181번이라는 파일을 이름 바꾸기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이름 바꾸기 하겠습니다. 180으로 이름 바꾸기 했습니다. 자, 다시요. 다시 불러봅니다. 오픈. 자, 엑스레퍼런스 파일을 오픈해 보죠. 자, 이렇게 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one or more reference file has, 그러니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레퍼런스 참조된 파일이 could not be location, 위치하지 않습니다. or read, 읽을 수 없습니다. update the location, 참조된 파일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ignore, 그냥 무시하고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ignore. 그러면 이렇게 떠요. D 드라이브의 181.dwg 파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not found,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버립니다. 제가 180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죠? 근데 얘는 181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요. 도면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찾아내야 돼요. 찾아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이런 파일 없는데 이거 좀 보내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또 변경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 변경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세이브 파일이요. 여기서 바꿉니다. 클릭해 보면 바로 여기 점점점점이 있죠. 자, 이렇게 점점점 있죠. 얘를 누르는 겁니다. 자, 누르면 파일을 다시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로드가 됐습니다. 에러가 풀리게 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엑스레퍼런스 파일을 저장하고 원본 파일도 저장한 다음 다 끄세요. 파일 둘 다 끄세요. 그 다음에 원본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엑스레퍼런스 파일을 오픈해 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엑스레퍼런스 불러온, 그러니까 엑스레퍼런스 파일 저장하고 원본 이름 바꾸고 다시 엑스레퍼런스 파일 오픈. 저장 후 닫기가 되겠네요. 그다음 원본 파일 이름 바꾸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죠. 엑스레퍼런스 파일 이름 바꾸고 닫은 다음 원본 파일 이름 바꾸고 그 다음 엑스레퍼런스 파일을 열어보세요. 파일 탐색기에서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불러온 파일을
제거하고자 할 때 쓰는 건 디태치입니다. 보시면 어태치가 있고 디태치가 있습니다. 어태치와 디태치가 있어요. 어태치는 불러오는 거고 디태치는 떼어내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태치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제거가 돼 버리는 거죠. 디태치는 이렇게 제거할 때 쓰는 거고요. 반대로 바인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인드가 고정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도면에 고정시킬 때 쓰는 게 바인드입니다. 바인드 타입이 바인드와 인서트가 있는데 인서트로 해주세요. 그러면 X 레퍼런스가 블록에 인서트로 들어와 버립니다. 즉 블록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바인드 할 때는 작업이 완성이 됐을 때, 도면이 완성됐을 때 쓰는 겁니다. 자, 디태치와 바인드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만 더 하죠. 퍼지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하는 김에 오버킬도 같이 하죠. 자, 퍼지라는 명령어는요, 소거란 뜻입니다. 즉, 현재 도면 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요소들, 예를 들어서 블록이라든지 이렇게 얘 지금 사용 안 되고 있고요. 치수라든지 혹은 레이어라든지 이런 현재 도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요소를 삭제할 때 쓰는 게 퍼지입니다. 선택하고 퍼지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파일의 용량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퍼지입니다. 퍼지 올 그러면 전체 다 삭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퍼지는 내가 지정한 것만 삭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치수 기입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20,2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그리고 계속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사각형 하나를 그려서 복사, 복사, 복사.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제 치수 기입을 하려고 합니다. 치수 기입은 여기는 어논테이트라고 하는, 바로 여기 어논테이트라고 하는 항목 중 바로 여기 디멘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활용할 거고요. 대부분 다 여기 라이너나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나옵니다. 자, 보시죠. 누르면 이렇게 몇 개의 명령어들이 더 나옵니다. 먼저 라이너부터 알려드리죠.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퍼스트 첫 번째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오리진 원점이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럼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세컨드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 그러면 비로소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 치수선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이 두 개의 선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를 첫 번째로 찍었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세로선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오른쪽에 있는 이 세로선은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 다음 이 수평선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화살표와 문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그리고 나서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냥 엔터, 그리고 선을 그냥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클릭하는데 가장 가까운 끝점이 첫 번째 점이 되는 거고 멀리 있는 쪽이 두 번째 점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옵션이 6개가 나오는데 딱 셋으로 쪼갭니다. 앞쪽에 3개는 치수 문자에 관련된 내용이고 뒤쪽에 3개는 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아니 정확하게는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 그러면 문장을 여러 줄 쓸 수 있게 합니다. 자, 어떤가요? 문장이 여러 줄 써졌나요? 내용을 여러 줄 쓸 수 있게 하는 걸 m텍스트라고 하고, 다시 봅니다. 자, 텍스트는 한 줄 쓰기예요. 여기다가 그냥 직접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한 줄 쓰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와 텍스트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글씨를 수정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배웠던 텍스트에서 배웠던 텍스트 에디트요. 자,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클릭해주면 m텍스트로 한 건 m텍스트로, 싱글라인 텍스트로 한 건 싱글라인 텍스트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텍스트 에디트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치수에서 원래 길이로 표기하고 싶을 땐 이렇게 2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개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원래 여기 길이가 20mm잖아요. 네, 이거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열고 닫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자, 이번에 수직으로 했습니다. 클릭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의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 수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수직으로. 자, 앵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문자의 각도입니다. 자, 앵글 45도. 자, 그러면 글자가 45도 회전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라인을 이렇게 트림해 놓고, 자, 이렇게, 아니다. 이쪽을 트림하는 게 낫겠네요. 자, 라이너,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 앵글 45도. 앵글 45도. 자, 어떤가요? 문자가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이너. 자, 대각선으로 클릭했습니다. 이때 호리젠탈 버티컬은 수평 수직이란 뜻입니다. 호리젠탈은 수평, 버티컬은 수직. 그러니까 호리젠탈을 누르면 수평으로만 치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수직으로 안 가요. 다시 볼까요? 자, 버티컬. 그러면 이렇게 직으로만 치수가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수평으로 치수가 안 나가요. 다시 말하면 그려지는 치수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 호리젠탈, 버티컬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제가 라이너를 했는데 로테이티드를 쓸 겁니다. 여기 앵글하고 로테이티드하고 달라요. 제가 이렇게 3개를 잘라서 앞쪽에 있는 3개는 문자고 뒤쪽에 있는 3개는 치수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로테이티드는 이 치수선의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45도. 그러면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 선과 나란하게 치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라이너 부분에 여기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치수 기입들이 또 나와요. 얼라인이라는 치수가 나옵니다. 원래 얼라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입니다. 그런데 수평으로 치수를 넣으면 수평 치수가, 수직으로 넣으면 수직 치수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가면 돼요. 자, 앵귤러입니다. 앵귤러는 각도입니다. 선을 2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나와요. 다만 앵귤러는 커서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4방향으로, 4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아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의 경우도 이렇게 앵귤러를 이용해서 각도를 뽑아낼 수 있어요. 아크도 각도가 들어갑니다. 자,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렇게 치수와 이렇게 치수를 넣기를 원해요. 보통 앵귤러는 4방향으로 치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앵귤러 명령을 쓴 다음에 여기 스페이시파이 벌텍스라고 하는 엔터를 누르고 원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2가지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아크 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크 랭스가 2번 나왔어요. 첫 번째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 아크에 여기 랭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스타트 센터 랭스. 기억나시나요?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여기에 나와 있는 랭스는 현의 길이고 치수에 나와 있는 이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차이. 현의 길이는 양 끝점을 어떻게 된다고요? 직선으로 연결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줄현자, 양 끝을 매다르면 팽팽한 줄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의 길이라고 했고,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크에 나와 있는 건 현의 길이, 여기 치수에 나와 있는 건 호의 길이입니다. 자, 이렇게요. 호의 길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할까요? 현의 길이를 어떻게 할까요? 현의 길이는 여기 있는 얼라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을 그려볼까요? 반지름 20. 자, 다시 반지름 20. 그 다음에는 라디어스 다이아메터입니다. 라디어스 반지름이요. 원을 클릭합니다. 반지름 나오죠? 다시 봅니다. 커서를 바깥으로 빼면 됩니다. 호에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반지름, 반지름, 다이아메터, 지름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깥쪽으로 옵니다. 다만 파이 기호가 안 나왔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우리 공부했어요. 제가 글자를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보시죠. 스타일. 아리엘로 잡혀 있죠. 그죠? 우리나라 서체 중에 굴림체가 특수문자랑 전부 다 지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보시죠. 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깨지거나 특수문자가 깨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그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때 했던 얘기?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홀을 이렇게 크게 그리겠습니다. 크게 그리는데 되게 작게 그렸어요. 이 높이가 되게 작아요. 그러면 반지름 치수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중심점의 위치가 저 아래 있죠. 되게 멀리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도면 안에 온전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원이 너무 커서 반지름이나 지름이 제대로 표시 안 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조그입니다. 조그드라고 되어 있죠. 네, 조그입니다. 조그. 조그가 우리나라 말로 당기기란 뜻이에요. 자, 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캐드가 물어봐요.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중심점의 위치를 오버리드 해주세요. 재정의 해주세요. 원래 저기 멀리 있는데 도면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중심점의 위치를 재정의합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문자의 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줄임 표시. 그러면 원래는 저 아래 있는 건데 설계자가 너무 커서 이렇게 내가 당겨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얘가 바로 중심선 당기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조그가 어디 들어갔나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조그 치수가 조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른 데도 볼까요? 여기 조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조그 치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치수선이 너무 길어서 보기 흉해지면 중심선의 위치를 재지정해서 이와 같이 다시 그려주는 것, 이게 조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선에도 조그라는 게 들어가요. 자, 보세요. 라인 옵셋 10mm, 다시 라인 옵셋 100mm. 자, 챔퍼 디스턴스 2mm. 이거 뭘로 보시냐면 버스 손잡이요. 버스 위에 다음에 긴 손잡이 있죠. 봉이 있죠. 봉을 설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축척으로 줄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손잡이가 너무 얇으니까 축척을 적용해버리면 얘가 이 폭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15도로 바꿉니다. 아크. 자, 아이고. 끝점, 디렉션. 자, 카피. 전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미러. 다시 카피. 자, 트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 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설계자가 임의로 잘랐습니다. 이거 원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원일 때. 자, 그러면 여기 치수 기입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는 100이 아니고 한 2000이라고 가정해 보죠. 자,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 밖에 안 되고 치수는 2000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조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얘예요. 얘가 딤 조그 라인입니다. 얘가 딤 조그 라인이고, 얘는 딤 스페이스고, 얘는 딤 브레이크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딤 조그, 딤 스페이스, 딤 브레이크.
순서대로 다 설명할 겁니다. 자, dim 조그입니다. 조그 라인. 그 다음에 치수선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커서를 이렇게 치수선 위에다 놓으면 가장 가까운 오스냅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커서를 빼세요. 오스냅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꺽쇠 표시가 일어납니다. 이게 dim 조그 라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넣고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어져 있죠. 이런 걸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점이면 여기가 두 번째 점이죠. 근데 여기도 두 번째 점, 여기도 두 번째 점, 여기도 두 번째 점. 자, 다시 봅니다. 라이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ntinue예요. continue가 연속 치수란 뜻입니다.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 그려진 치수의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이렇게 치수가 끌려 나옵니다. 어떤가요? 그리기 굉장히 편하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지우고 하나만 남겨봤습니다. 컨티뉴 그랬더니 안 나오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그려진 치수가 지금 지워진 거죠. 그러니까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Continue Dimension. 연속 치수를 해야 될 치수선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클릭해 주면 연속 치수가 다시 그려집니다. 다시 봅니다. 라이너. 이번에 거꾸로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자, 두 번째에서 끌려 나오는 게 맞죠?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Select라는 기능이 있어요. 다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 치수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와 비슷한 기능이 치수 기입이 있는데, 자,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얘를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여기 선 하나가 기준이 된 거죠. 그게 어딨냐면 컨티뉴를 누르면 바로 나와 있는 여기 베이스 라인이요. 자,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컨티뉴는 이렇게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나간다면 베이스 라인은 이와 같이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엔터 누르고 첫 번째가 될 치수선을 누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자, 마지막 거 지웠습니다. 그럼 얘가 물어봐요. 다시 클릭해주면 얼마든지 이와 같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바로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요. 보통 이 간격을 6mm에서 10mm 줍니다. 자,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그려진 치수에다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치수를 넣기 전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미 그려졌잖아요. 네, 바로 여기 있는 dim 스페이스요. 기준이 될 거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고 엔터. 간격 8mm.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dim 스페이스 명령어 누르고 기준 엔터 안 눌러요. 나머지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엔터. 간격 6mm.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이번엔 이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누구를 누르냐면 바로 이렇게 디멘전에 보면 여기 요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모디파이요. 모디파이 수정하기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라인이요. 바로 여기. 모디파이 누르시고 그 다음 라인 탭 누르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보이시나요? 베이스 라인, 지금 우리가 썼던 이 치수가 베이스 라인이죠? 네, 베이스 라인의 간격 여기서 조절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빨리 찾아보시죠. 이 값을 얼마에서요? 6에서 10mm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6mm로 바꿨습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간격이 충분히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볼까요? 자,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은요,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자, 이렇게 치수를 넣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요. 치수가 어떻게 됐나요? 중간에 걸렸죠. 그러면 이 두 개, 얘와 얘한테 이만큼 치수를 끊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얘 지우고요. 자, 그게 바로 딘브레이크입니다. 치수선 끊기예요. 끊어야 될 치수를 선택하고 통과할 치수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치수선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요. 다시 봅니다. 지금 치수가 두 개 있죠. 그럼 여기 치수선이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 해야 돼요. 선택하고 통과할 거. 그 다음 선택하고 통과할 거. 두 번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렇게 두 번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딘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세 개만 더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개. 자, 보시면 얘네들이에요. 이렇게 세 개. 얘는 오빌크라고 합니다. 얘는 오빌크라고 하고, 얘는 딤센터라고 하고, 얘는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공차란 뜻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할 겁니다. 자, 먼저 치수를 하나 넣어보죠. 자, 오빌크 그리고 클릭하고 엔터. 각도 30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각도를 입력해주면 치수선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 오빌크는 언제 쓰냐면 원뿔 혹시 아시죠? 이렇게 원 뿌릴 때 치수를 넣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원뿔을 그려보겠습니다. 옵셋 10mm, 옵셋 60mm. 와우. 스트레치. 자, 필렛. 자, 라인. 이렇게요. 원 뿌릴 때, 이렇게 원 뿌릴 때 넣는 치수입니다. 자, 라이너로 치수를 이렇게 넣습니다. 다시 라이너로 치수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원 뿌린 경우 바로 오빌크를 주셔야 돼요. 30도, 어이구, 60도 주셔야 되겠네. 자, 두 개 다 선택하고 60도, 이렇게요. 30도 기울어지게끔. 자, 이해되시나요? 이 각도가 지금 60도가 된 거죠. 자, 오빌크는 이렇게 테이퍼진 부분, 원뿔처럼
이렇게 테이퍼진 부분에 치수 기입하는 게 5빌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원을 하나 그려보죠. 반지름 20. 센터 마크입니다. 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중심선 마킹하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딤 스타일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 봤던 딤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자, 모디파이어. 이때 심볼 앤 에로우입니다. 보시면 여기 모디파이, 그 다음 여기 심볼 앤 에로우,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있네요. 모디파이, 여기 심볼 앤 에로우, 그 다음 여기 센터 마크. 이 값으로 조절합니다. 이 값으로 여기 나와 있는 크기를 조절하는데 지금 마크가 2.5mm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점에서 요 한쪽의 크기가 바로 2.5mm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란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5mm가 되는 거죠. 2.5mm, 2.5mm, 2.5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5mm로 했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해야 됩니다. 센터 마크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라인입니다. 제가 라인으로 바꿨어요. 오케이. 다시 센터 마크. 이렇게 됩니다. 중심점에서 5mm, 그 다음 5mm 간격 띄우고 쭉 가되 원 지나서 5mm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5mm, 5mm, 5mm고요. 실제로 이거 다 선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 거예요. 이거 다 선입니다. 선으로 캐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